오늘은 제51회 발명의 날입니다. 발명의 날은 조선시대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 선생이 치구기를 발명한 날인 1442년 5월 19일을 기념해서 매년 저희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발명이 인류의 기술과 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발명가들의 업적도 아주 큽니다. 오늘은 발명의 날을 기념해 소리를 이용해 여러 발명품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이자 소리공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배명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소리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때 교수님 인터뷰를 TV에서 자주 봤는데 네. 유명한 발명가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명하신 것들도 차차 얘기할 건데요. 네. 소리공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긴 하죠. 어떤 분야입니까? 예, 이 소리공학이라는 것은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분석하고 규명해가지고 실생활에 두루 유익하게 활용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잘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이 소리라 그러면은 네. 그냥 이 산소 같은 그런 존재라 가지고 없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별 효용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오감을 풍요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바로 오감의 한 70%를 이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두루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소리를 분석을 하고 네. 또 규명을 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제 소리 공학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소리에다가 올인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예, 제가 이제 소리공학연구소를 1992년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예. 국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제 소리공학은 저 혼자 하는 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 예. 네. 사실은 이거를 그냥 뭐 오디오니 사운드니 하면서 그걸 순수하게 한글로 이야기했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공학 관련 쪽으로도 하시고요. 제가 이제 한국음향학회 회장을 2009년도에 했었는데 네. 그때만 보더라도 한 15,000명 정도가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인테리어라든가 그때 이제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소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네. 층간소음 같은 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또 옆집에 울리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이 소리가 완전히 풍요롭게 이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 15,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교수님 배 교수님 귀를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네. 소리에 민감하니까 귀가 굉장히 민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소리를 구별하고, 그죠? 네. 발달이 근데 많이 되셨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소리를 분석하고 네. 규명한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말을 안 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규명이나 이런 것은 네. 왜 우리 가수도 성악하시는 분 있고 기악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소리를 다루는 기악자이지 결코 내가 막 가수처럼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청각이 말이죠. 뭐 소모지의 기를 닮았거나 이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귀로 들었으는 잘 모릅니다. 네. 소리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발한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는데요. 네. 먼저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사실 소리가 이제 생활 주변에 있는 거니까 우리 애들이 딸만 둘을 키웠는데요. 네. 3살, 5살 때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빠 왔다 그러면서 이게 팔베개를 해서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어제 했던 걸 또 해도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까라락 까라락 그러고 그 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아주 정량화되고 오히려 더 이 안정화되어 있는 성우의 동화 구현보다는 어눌하지만 엄마, 아빠의 부모의 목소리. 목소리 끌리는 이런 거에 더 정감을 느끼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엄마나 아빠가 한 문장만 딱 읽어주면은 성우가 읽어놓은 동화를
전부 다 변환해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목소리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 장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실제 이제 어른들한테는 그걸 들려주면 부모님이 왜 경상도 사투리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음색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인 이런 성대를 바꾸는 거지 그 말하는 툴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데 실제로 한 문장을 읽더라도 바꿔지는 거는 성우가 나레이션한 것을 바꿨기 때문에 목소리 톤만 바꾸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애들한테 들려주니까 엄마 목소리다 아빠 목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이 이제 다른 그 성인들은 그 소리를 네. 들으면 안 비슷하다 뭐 비슷하지 않다 왜 이런 사투리 안 소리를 쓰지? 예, 오, 그렇죠. 야, 기발한데요? 예, 말투만 이제 그대로 바꿔주지는 않았거든요, 말투는. 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동화 구현을 하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호응을 하고 예. 우리 애들이 크기 전에 빨리 이걸 상용화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특허도 내고 뭐 많은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렇고요. 네. 주위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와, 근데 이제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시스템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또 아이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발명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모 목소리에서는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이 시골에 계시거나 고향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오랜만에 자녀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 자녀분들한테 느끼는 이 끌리는 목소리가 막 정감을 느끼는데 필요한 말만 하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막 듣고 싶어가지고 이 전화 통화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교감을 느껴주는 이런 소리를 찾아줬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이 액센트 위주로 발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천천히 발음해주는 이런 발성 변환 기법에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상당히 그 사회를 좀 부드럽게 하고 정감 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돌아가신 고인의 목소리를 재현해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를 재현을 해가지고 유관순 기념관에 이렇게 제공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와, 아주 다양하네요. 네. 예. 저도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동화책 읽어달라 그러면 어른들은 똑같은 거 읽는 게 힘들잖아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저는 녹음기에 녹음해가지고 네. 이렇게 틀어주긴 했는데 그거는 뭐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소리를 천천히 듣게 해주는 그럼으로써 불친절한 목소리를 친절한 목소리로 바꿔주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전환장치 이런 전화기도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젠틀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친절 전화 기능이 들어간 전화기를 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 기능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 전화기는 상대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의해서 감정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면은 일단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또 말이 빨라지게 되고 톤의 변화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한테 그게 전달이 됐을 때는 막 스트레스도 받고 불쾌감도 느끼니까 네. 듣는 사람의 전화기에 친절 버튼을 딱 누르기만 하면 그런 전달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톤의 변화가 급격하다 그러면 그렇다고 목소리가 친절하게 들립니까?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악 할 때하고 예. 악 할 때는 느낌이 이 완전히 불쾌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고요. 야, 너 빨리 와 이런 거랑 예. 야, 너 빨리, 빨리 와 올래? 그러면 절대로 화가 나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또 신기하네. 큰 소리가 나면은 예. 어떤 레벨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도 소리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낮은 소리로 되는 것이죠. 와, 이야. 신기하네요. 네. 예, 그래서 네. 화가 나면 예. 통화를 할 때 오히려 소곤소곤 되면 절대 큰 소리를 못 하고요. 예. 감정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 소곤소곤하게 통화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목소리를 그렇게 천천히 네. 진행되게 친절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의 전화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전화기를 사용을 하면 네. 이제 언쟁이 오갈 일이 없을 거고 정말 신기한데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수험생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발명품도 개발을 하셨다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조용한 공부방에서 부모님들은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거실에서 막 텔레비전을 켜고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잊어버린 거 있으면은 어디 갔지 그러면요. 공부하다 말고 학생들이 그게 왼쪽 천장에 뭐 어디 있잖아 그러면서 간섭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부모님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쟤는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거실에서 하는 걸 다 간섭을 하느냐.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조용한 공부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끄러운 이런 백색 잡음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부 잘 되는 소리 기술을 만들었는데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좀 약간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 가지고 공부가 잘 되게 하는 이런 기술을 제공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허를 한 7가지를 넣어 가지고 네. 이제 그 상품화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습학원에서 일산이라든가 뭐 종로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실험을 했더니만 한 35%의 학습 개선 효과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 상품명은 이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광고하는 것처럼 네, 돼버리니까 그런 걸 발명한 적이 있죠. 야, 네. 보통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산소 발생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정신을 좀 맑게 해주고 네.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소리도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정도의 오히려 소음이 아니라 소리죠. 소리를 소음이죠. 네. 소음인가요? 네. 네, 틀어줌으로써 집중력을 높인다. 예, 그런 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카페 같은 데서 뭐 커피숍 같은 데서 네네. 한 80dB이면 아주 시끄러운데 거기서 업무를 해도 집중이 잘 업무의 될 때가 효율이 있어요.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소리는 있으되 의미가 없는 이런 백색 잡음 또는 준백색 잡음 이게 자연의 소리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되 의미가 없으면은 외로움이라든가 적막감을 해소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그 외로움 이런 거에서 벗어나니까 함께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평상시에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안정감을 느끼고 또 더불어 같이 한다는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 신경 써서 그래서 자기 업무에 열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 되고 이런 커피숍에서 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권장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서 숭실대학교 배명진 교수님 만나 뵙고 있는데요. 그리고 발명하신 이 소리와 관련된 발명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주 푹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방송 끝나면 저희 방송국에 그 제품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리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리 바람 소화기를 발명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소리가 주변에 널려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생활에 이렇게 밀접하게 쓰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불을 끄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리거나 액체라든가 그렇죠. 분말가루 네. 아니면 그 공기를 차단하는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걸 이렇게 뿌려 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는데요. 끄더라도 나중에 잔불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젖어 있거나 막 이래 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그대로 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소리를 불에다가 갖다 대면 이 불 분자를 흔들게 돼요. 그러면 흔들지 않았을 때는 불 온도가 아주 심지 있는 불 온도가 아주 뭐 1000도 이상 올라가는데 네. 이걸 흔들면은 몇백 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막이 연해지면서 그때 소리바람으로 확 불면 이게 촛불 끄듯이 확 몰아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끄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로 발명이 돼 가지고 멀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활 요소에 곳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 내에서 뭐 불이 났다든가 그러면은 물을 뿌리기도 그러는데 소리만 들려줘 가지고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고요. 가정에 초기 이게 소화가 되면은 스피커통 같은 거 있다가 물 준비하지 않고요. 전원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금방 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이 높은 이런 소리 바람 소화기를 발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를 네. 해주신 발명품만으로도 정말 신기한데 이 외에도 또 희귀하고 재미있는 발명품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들었습니다. 몇 예. 가지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멜로디 폭포 뭐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발명을 했고요. 네. 또 멜로디 폭포는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데 정방 폭포의 소리가 다르고 천재연 폭포가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포를 모아가지고 네. 음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노래를 하는 이런 폭포를 이제 발명을 했고요. 네. 또 그 소리 중에서
소음성 난청에 걸려 있는데 병원에서는 목소리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런 테스트밖에 못 하는데 저희들은 소음성 난청을 이제 한 9번의 소리를 들려줘 가지고 몇 번 들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음성 난청에 걸렸는지 소리 청력 연령을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금방 규명해내는 이런 것도 이제 발명을 했었죠. 네, 그러게요. 그걸 이제 치료 과정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배 교수님은 그런 그 발명과 또 소리공학에 대한 기여하신 걸로 세계 인명사전에 2014년에 또 등재가 되시기도 하셨네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발명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권위 있는 논문지에 논문도 많이 내니까 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 발명 특허뿐만 아니고 논문 이게 등록이 보통 한 1,500건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명 각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명사전에 등재해 주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다양하게 우리 그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는 에밀레 모형종에서 웅장한 소리를 내 가지고 이렇게 타종하는 거를 문화관광상품으로 발명해 주니까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신지식인으로 등재해 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 뭐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소리공학을 알리고 적용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소리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게 교수님의 연구 모토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소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블로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진시황제는 블로초를 찾았지만은 못 찾았지만 아무튼 찾으러 노력은 했죠. 그래서 저희는 소리에 의해서 이 늙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서 블로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저희 네. 꿈이고 앞으로 노력이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흥미롭고 우리 과학자 가운데서도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발명의 날이잖아요. 네.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발명에 관심 있는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 뭐 또 성인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발명의 날 오셨으니까 발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중요하고 또 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뭘 기여할 수 있고 발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교과서에 얽매이는 게 있어요. 교과서를 아무리 잘해도 교과서를 이 지은 사람보다는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2등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그 생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테마를 잡아가지고 좀 다른 관점에서 길을 찾아보면은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발명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명은 뭐 아무나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 있고 그 하나의 타겟을 잡아서 노력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도 그 발명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죠? Different thinking, different way.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가 아이들에게 창의적이나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 학교 현장에서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할까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예. 경험을 한 건데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네. 실제로 이제 금성사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막 그 기술 기능직으로 막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배웠던 것이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대부분 정해진 스펙에 의해서만 막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간에 뭐 연수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인턴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막 눈에 보여요. 뭔가 부족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대학에서 이론적인 모델링과 결합을 해서 실생활에 또 실제 필요한 인력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발명의 날을 맞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이시고 소리공학연구소 소장이신 배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